상주 문경 상주 이미자 국회의원입니다. 교육부 장관님, 네, 사실은 제가 오늘 학교 시설 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부적정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사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해방 그리고 청정한 공기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앞으로 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상주가 고향입니다. 상주 문경이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고향에서 이렇게 재선이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상 제 고향은 경상북도 북쪽 지방으로서 상당히 낙후된 곳입니다. 지난번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총리와 또 기재부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마는 교통도 상당히 좀 다른 데는 다른 공항도 있고 기차도 다니고 이랬는데 저희는 철도 관련돼 갖고도 상당히 이 미싱 구간이 있을 정도 상주 문경 지역만 중부 내륙 철도가 미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주민들이 상실감도 크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분노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오늘 장관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경북대학교가 상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상주 캠퍼스에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상주 대학교, 그러니까 경북대학교의 상주 분교가 되죠. 근데 과거에는 이 상주대학교가 특성화돼서 농잠, 상주하면 우리가 300의 도시 이라는데 꽃감, 그다음에 쌀, 누에고치 이렇게 해서 300의 도시이고 이 누에고치 명주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 농잠 학교가 있고 그 학교가 상주 농전이 되고 경북대학교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학이 통합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상실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더 급감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오히려 급감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불만이 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상주에서 자랑으로 생각해 왔던 이 특성화 대학의 특성화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여기에서 농업 관련돼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딴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장관님께 하나 청을 드리는데 우리 경북대학교가 기존의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가 기존의 본연의 농업의 어떤 특성화라든가 환경 그리고 나가서 이왕이면 수의대 같은 대학 그 과는 오히려 우리 상주 캠퍼스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어떤 많은 생각이고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을 뵈면 이런 말씀을 꼭 내가 전해 올리겠다라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가 우리 상주에서 좀 더 사랑받고 또 지역 주민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예. 경북대 상주 캠퍼스 의원님 말씀 주신 본래 이제 대학 캠퍼스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굉장히 그런 역할들이 축소되고 지역 주민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상황을 파악하고 경북대 본 캠퍼스 쪽하고도 어떻게 연계해서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 하면 저희가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역할들을 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인구 10만이었는데요. 지금은 9만 8천밖에 안 됩니다.
지방 소멸 위험도 상당히 높고 그러므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가 상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역 경제도 기여하고 좀 젊은이들로 인해서 도시가 활성화를 느낄 수 있도록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시에 활기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지난번 우리 상주 왔다 가셨죠? 네. 우리 상주에 오셔서 향교 한번 저희가 둘러보고 보물 가셨다는 말씀 보물 듣고 지정했습니다. 상당히 제가 뿌듯했습니다. 네. 향교 보고 오시니까 어때요? 아우 정말 제가 그 대성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떤 그 정갈한 그 규모 또 거기서 그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학교 제도의 그런 깊은 뿌리를 거기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향교가 좀 많이 낙후되고 네. 여러 가지 유지 보수 좀 해야 되는 분들이 네. 많이 있죠. 네,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면서요. 또 하나는 거기서 좀 더 나오면 함창 쪽으로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고인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무덤도 상당히 굉장히 웅장하고 근데 그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그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 주셔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자연유산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유산이 문화유산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문화재청장님께 좀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네. 우리 상주에 오게 되면은 좀 전에도 내가 우리 앞서서 윤혜 장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주가 상당히 명주가 유명합니다. 누에꽃이 관련돼서. 그래서 한복진흥원이 지금 상주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원쪽에 계십니까? 손좀 네, 들어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지금 한복진흥원이 설립은 돼 있지만은 제대로 그 작동도 하지 않고 기능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복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도 진흥 정책을 지금 펴고 있거든요. 네. 또 공예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 한복진흥원 그는 굉장히 좋은 저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한복진흥원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한복진흥원을 지원해주는 법률이 없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지어놓고 지금 방치 상태에 있고 이래서 좀 한복진흥원에 관한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법률도 좀 만들어져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좀 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접목돼서 상주시가 좀 활발하게 또 그와 같이 농민들도 또 소득도 좀 증대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이 상주시가 지방 소멸 위험 지수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한복 관련해서는 예컨대 뭐 일반인들이 한복을 입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부랑 같이 해서 교복 만드는 것 활성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떻게 또 세계화시킬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법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아마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비경제 분야의 마지막 질의가 되다 보니까 지역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유은혜 교육부 부총리님 그리고 문화재청장님, 문화체육부 장관님 좀 상주 문경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국회 사무총장님. 예, 지금 기조실장이 지금 참석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행정수도 완성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회를 통째로 우리 세종시로 내려보내야 된다. 아니면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고 TF팀도 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가 서울 수도권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가밀화돼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서로 그전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한 번씩은 언급들을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거를 2004년도죠. 2004년도 실행하려고 했을 때에 간섭법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혼 결정이 되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국회의사당 전체를 갖다가 이전하자는 건지 아니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겨놓고 가자는 건지 아니면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을 만들자 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회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무처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종의사당 분원 설립 또는 이전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규모, 범위 또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또는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을 저희는 지원하자는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게 간섭 헌법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헌법 개정 관련돼서도 논란도 있고 지금 이제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또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각 뭐 찬반 논리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혹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준비하고 있지 않다기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 현재 국회 운영위에 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 법안 2건이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에 이미 그 설계비 관련 예산이 각각 10억 원씩에서 총 20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안에도 또 정부 안에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로서는 세종의사당 이전에 관한 그런 논의 또는 지원을 마냥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사당을 전체로 세종시로 이전하자니 이혼 문제를 갖다 제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겨놓고 간다는 것도 이것도 참 국민보기에 민망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냥 또 세종 분원만 놔두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효율적인 문제도 거론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차근차근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부분들이지 그냥 무작정 또 법률을 제정해서 이걸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회 사무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국대 균형 발전이라든가 또는 행정 비효율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등을 우리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 장관님들께 다시 한번 상주와 문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